서울에 구가 처음 설치된 건 1943년이고 이때 7개 구가 설치됐습니다. 먼저 도성 안쪽은 종로구와 중구로 나뉘었습니다. 종로는 글자 그대로 종이 있는 거리입니다. 도성문을 열고 닫을 때 종을 쳐서 알렸는데 그 종을 매달아 놓은 종각이 있는 거리지요. 광화문 앞쪽에서 동대문까지 이어진 이 거리에는 시전이 설치돼 있었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린다고 해서 운종 가라고 했습니다. 경복궁이나 창덕궁 같은 궁궐이 이 거리와 가까이 있었고 지금도 종묘와 사직, 성균관 같은 곳들이 종로구에 속합니다. 수백 년간 서울의 중심지였던 것을 생각하면 중구라는 이름이 맞을 것 같은데 중구가 된 곳은 명동과 충무로, 회현 같은 남산 일대였습니다. 개항 이후 서울에 일본인 거주가 허용됐을 때 예장동의 일본 공사관을 중심으로 남산 주변의 주거지가 형성됐고 일제강점기에 서울은 이곳 남촌을 중심으로 개발됐지요. 어떤 도시의 중심이 되는 동네를 일본식으로 본정이라고 했는데 서울의 본정은 명동 일대였고 이 일대에 조선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과 기업들의 본사가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구에는 기업체와 상업시설이 많은데 상주 인구는 별로 없다 보니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용산구도 일본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커진 경우입니다. 용산은 만리제에서 효창원과 세창고개를 지나 청암동에 이르는 산줄기입니다. 이 산줄기를 따라 현재의 원효로 청파로 일대와 마포대로 일대가 조선시대 용산방이었는데 지대가 낮아서 비만 오면 물에 잠겼기 때문에 마을이 거의 없었다네요. 그런데 일제가 용산방 옆 둔지방 일대에 제방을 쌓아 대규모 군사기지를 만들었고 기차역이 생기고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이곳이 용산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 용산은 구용산이 됐고 일본인들이 들어온 둔지산 일대가 신용산으로 개발됐지요. 동대문구는 당연하게도 동대문 때문에 붙인 이름이지만 지금은 동대문구에 동대문이 없습니다. 동대문을 구의 상징으로 쓰고 있지만 정작 동대문이 있는 주소는 종로구 종로 6가지요. 6, 70년대 서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던 와중에 도심이었던 종로구와 중구 인구가 외려 줄어들자 동대문구와 서대문구에서 일부 지역을 종로구와 중구에 편입시켰는데 이때 동대문이 종로구에 속하게 됐지요. 서대문구도 동대문구랑 같은 일을 겪었는데 다른 점이라면 구제를 실시할 때 서대문은 이미 철거되고 없었다는 겁니다. 서대문은 1915년에 철거되고 없었지만 그 터를 기준으로 서대문구라고 한 건데 그 터마저 75년에 서대문구에서 벗어나게 됐지요. 성동은 성의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은 한양도성이고요. 성동구는 서울이 확장되던 한때 거대한 면적을 자랑했습니다. 1949년에 고양군 뚝도면이 성동구에 편입됐는데 현재의 성수동과 광진구, 면목동, 잠실 같은 곳들이 이때 서울로 들어왔지요. 62년에는 광주군 일부가 편입되고 73년에는 현재 서초구의 반포동, 잠원동, 양재동까지 성동구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설치된 11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한강 북쪽과 남쪽 모두를 관할했던 건데 본격적인 강남 개발과 함께 2년 만에 강남구가 분리되면서 구역이 대폭 축소됐고 1995년에는 동일로 동쪽 지역이 광진구로 분구됐습니다. 영등포구는 영등포리 이름을 가져다 썼는데 영등포는 서울에서 인천 쪽으로 갈 때 마포에서 한강을 건너 여의도를 지난 뒤 색강을 건너던 작은 나루터였습니다. 영등이라는 이름에 대해선 정확한 유래가 전하지 않는데 이곳 나루터에서 영등굿을 했어서 영등포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등굿은 바람을 관장하는 영등신이 땅으로 내려오는 음력 2월에 지내는 제사인데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 물가지역에서 많이 지냅니다. 서울에서 인천 가는 경로에 있던 영등포리에 기차역이 생기고 시흥군청까지 이전해 오면서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고 1910년대 조선피역 같은 대규모 공장이 문을 열더니 방직, 염직, 식료품, 맥주 같은 공장들이 계속 들어와 공업지대로 번성했습니다. 1936년에 경성부로 편입됐다가 43년에 구를 설치할 때 한강 이남에선 유일하게 영등포구가 만들어졌습니다. 해방 후에 시흥군의 구로리, 도림리를 비롯해 톡산리, 가리봉리, 개봉리 같은 마을들이 편입되면서 면적이 넓어지고 공업지대라 유입되는 인구도 많아서 70년대엔 영등포구 인구가 120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영등포구가 지나치게 커지자 관악구, 강서구, 구로구가 차례로 분구됐고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1980년대부터 공장 신설이 억제되고 대형 공장이 이전해 나가면서 공업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옅어졌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주변 지역을 편입하며 서울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어떤 구가 지나치게 커지면 그중 일부 지역을 분리해 새로운 구를 설치했는데 최초의 7구 다음 처음 만들어진 구는 마포구입니다.
1944년에 서대문구에서 분구된 마포구는 한강에 있는 포구였던 마포에서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마포는 삼남지방의 곡식과 소금, 젓갈류가 모이고 각종 상선들이 운집하던 수상교통의 요충지였지요. 지금으로서는 잘 상상이 안 되지만 마포하면 새우젓으로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육로를 이어주는 나루터 역할도 중요했는데 마포에서 강을 건너면 여의도 백사장이었고 이 백사장을 지나 영등포를 거쳐 인천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포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여러 유래담이 전해지는데 공통된 건 삼계라는 우리말 이름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마포가 됐다는 겁니다. 산밭이 있는 강가라서 삼계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여의도나 밤섬 같은 섬들이 보이는 곳이라 섬계라고 하다가 삼계가 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곳에 용호, 마오, 서옷의 포구가 있어서 삼계포구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서대문구에서 분리된 또 다른 구로 은평구가 있습니다. 은평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한성부에 속했던 연은방과 상평방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겁니다. 연은방과 상평방을 합친 은평면이 고양군에 속했다가 1949년 서대문구에 편입됐고 79년에 서대문구에서 분구될 때 다시 은평이라는 이름을 찾은 겁니다. 서대문구에선 마포구와 은평구 두 곳이 분리됐는데 동대문구에서는 더 많은 곳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먼저 동대문구에서 일부를 분리하고 고양군 숭인면 지역을 편입해 성북구가 신설됐습니다. 이때 서울로 편입된 숭인면은 조선시대 한성부에 속했던 숭신방과 인창방을 합친 것으로 1914년에 고양군에 편입됐다가 이때 다시 서울시로 들어왔지요. 성북은 말 그대로 도성 북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북구에는 미아리고개, 아리랑고개, 북아스카이웨이처럼 큰 고갯길이 많은 게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성북구에서 1973년에 다시 도봉구가 분구됐는데 구의 이름을 도봉산에서 따왔고 실제로 꽤 큰 면적을 도봉산이 차지합니다. 산 이름을 도봉이라고 한 이유는 산 전체가 큰 바위길로 돼 있어서 도봉이라고 했다는 말도 있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이 산에 있는 천축사와 회룡사에서 기도를 올렸다는 일화가 있어서 조선 왕조를 여는 길을 닦았다고 해서 도봉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88년에 도봉구 동쪽 지역이 노원구로 분리됐는데 이때 관할이 바뀌었던 동네 중 도봉동과 창동이 1년 만에 도봉구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양주에 속했던 노원면에서 이름을 가져왔는데 노원을 글자 그대로 풀면 갈대 우거진 들판이 됩니다. 갈대만 무성하고 인가가 별로 없는 곳이었다는데 그래도 서울에서 동북 방면으로 나가는 길목이라 역과 원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노원구는 서울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아파트가 밀집된 곳으로 주택의 80% 이상이 아파트라고 하네요. 노원구가 분구되고 7년 뒤 도봉구에서 다시 강북구가 분리됐습니다. 강북구에서 존재감이 가장 큰 것은 구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북한산이지만 관악구나 도봉구와 달리 산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한강을 이름에 넣었는데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가 모두 있으니 강북구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에 따라 이름을 정했다고 하네요. 동대문구에서 갈라져 나간 성북구가 커져서 다시 가지를 치는 사이 동대문구도 인구가 늘다 보니 다시 구를 나눴는데 88년 중랑천 동쪽 지역을 중랑구로 분리했습니다. 중랑천에서 이름을 가져다 썼는데 중랑천은 불곡산에서 발원해 서울숲 옆에서 한강으로 합류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이나 옛 지도에는 보통 중량포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중랑포라고 표현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의 상계동 창동 일대에서는 한강 지류라는 뜻으로 한천이라고 했고요. 지금처럼 중랑천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건 일제강점기부터입니다. 현재의 서초구 지역까지 포함하며 서울 서남부의 거대한 구역을 관할하던 영등포구에서는 가장 많은 구가 분리돼 나갔습니다. 먼저 73년에 관악구가 분구했는데 이때 현재의 서초구 지역인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 같은 지역들이 성동구로 이관됐습니다. 관악구의 이름은 도봉구처럼 산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관악은 꼭대기가 삿갓처럼 생겨서 갓 모습의 산이란 뜻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관악구가 생기고 10년도 안 돼서 북부지역이 동작구로 분구해 나갔습니다. 동작이라는 이름에 참새를 뜻하는 작자가 들어있는데 음이 같은 글자를 빌려왔을 뿐 참새와는 관련이 없고 동재기가 변한 거라고 합니다. 강변에 검붉은 구릿빛 돌들이 많아서 동재기라고 하다가 동작이 된 건데 이곳에 나루가 있었고 동작나루가 있던 곳에 지금은 동작대교가 놓여 있습니다. 영등포구에서 관악구가 분리되고 4년 만에 강서구가 분구됐습니다. 강서라면 강서쪽에 있다는 뜻인데 실제 위치로는 강남이란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 서울에서 가장 서쪽인 건 맞습니다. 75년에 먼저 강남구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됐겠지요?
강서구에는 김포공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서울 영등포구로 편입되기 전 김포군에 속했을 때 비행장이 생겼기 때문에 서울공항이나 영등포공항이 아닌 김포공항이 된 겁니다. 공항이 위치한 마을 이름도 원래는 송정리였는데 공항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서구에서 다시 남부지역이 양천구로 분리됐습니다. 조선시대 양천현에 속했던 지역이라 그 이름을 따랐는데 양지 바르고 맑은 내가 흐르는 고을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름을 양천현에서 가져왔지만 정작 양천현 읍지가 있던 자리는 현재 강서구에 속합니다. 영등포구에서 강서구로 다시 양천구로 나뉘는 과정에서 학교나 시설물 명칭이 해당 지역의 지명과 어긋나는 경우가 생겼는데 양천현 읍지였던 곳에 세운 양천초등학교는 지금 강서구에 있고 강서구가 생긴 뒤에 개교한 강서초등학교는 반대로 양천구에 속하게 됐지요. 양천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80년에 구로구가 가장 늦게 영등포구에서 분구됐습니다. 대표 동네인 구로동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이곳에서 9노인이 장수를 누리며 살았다는 전설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소리가 변한 거라는 말도 있는데 골짜기를 뜻하는 갈자와 개울을 뜻하는 개자가 합쳐진 갈개라는 말이 구루, 고루, 구루지로 변형돼 구로가 됐다는 겁니다. 이 유래에 따르면 구로는 개울이 갈라지는 골짜기 마을이 됩니다. 구로동에는 60년대 중반부터 수출산업공단이 조성됐고 이웃 가리봉동에 더 큰 규모로 2단지, 3단지가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흔히 구로공단이라 불리던 이 산업단지에는 주요 수출 분야였던 섬유, 봉제, 가발 같은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런 노동 집약적 제조업은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데다 노동 환경마저 열악해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90년대 이후 공장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고 대신 첨단 분야 산업체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구로공단은 디지털 산업단지로 변신했습니다. 구로공단이란 이름으로 함께 묶여있던 구로동과 가리봉동은 95년에 구로구와 금천구로 떨어지게 됩니다. 금천구가 분리될 때 가리봉동은 일부가 구로구에 남고 나머지 지역이 금천구 소속이 되면서 가산동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분구가 되면서 디지털 산업단지로 전환돼서 그런지 구로 디지털 단지라는 이름으로 묶이기보다는 금천구의 가산 디지털 단지를 따로 구분합니다. 금천은 이 지역에 있던 고을 이름인데 정조 때인 1795년에 시흥으로 바뀌어 쭉 이 이름으로 이어지다가 200년 만에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왜 고을 이름에 옥깃 금자를 넣었을까요? 73년까지 서울에는 11개 구가 설치됐고 이 중 성동구만 유일하게 한강 북쪽과 남쪽 지역을 모두 관할했는데 75년에 한강 이남 지역이 새로운 구로 분리됐습니다. 본격적인 강남 개발과 함께 설치된 이곳이 강남구입니다. 강남 개발 초기만 해도 교통 불편하고 살기 안 좋은 시골 동네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법원 같은 관공서를 이전하며 강남 개발에 힘을 쏟았습니다. 지금 강남을 보면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네요. 강남구가 생기고 4년 만에 동쪽 지역이 강동구로 분리됐습니다. 한강 남쪽이라 강남구가 되고 가장 서쪽이 강서구가 된 것처럼 가장 동쪽에 있어서 강동구겠죠. 강동구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지역 중 하나인데 현재 강동구의 암사동과 이웃의 하남시 미사동의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지가 남아있습니다. 강동구의 캐릭터 강동이와 강동미가 선사시대 복장을 한 이유지요. 강동구 인구가 계속 늘더니 1987년에 100만 명을 돌파했고 1988년에 서쪽 지역이 송파구로 분리됐습니다. 송파구는 송파나루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소나무가 많은 언덕을 뜻합니다. 서울과 광주를 잇는 나루터 마을이었던 송파에는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와 삼남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물품이 이곳에 모여 큰 시장이 형성됐었지요. 송파나루가 있던 강변은 지금 없어지고 그 흔적만 석촌호수로 남아있는데 70년대 잠실 일대를 개발할 때 한강 본류였던 송파강을 매축하고 지류였던 신천으로 물길을 돌리면서 송파나루가 있던 강 일부를 호수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송파장이 번성하던 시기에 상인들의 지원으로 성행했던 탈놀이가 송파산대놀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석촌호수에 있는 서울 놀이마당에서 공연되곤 합니다. 송파구에는 백제 초기 도읍지였던 풍납토성도 있습니다. 고대까지 역사를 거슬러 생각하면 서울에서 처음 시가지가 형성된 곳은 송파구인 셈입니다. 강동구에서 송파구가 나눠진 88년에 강남구에선 서초구가 분리됐습니다. 구가 나눠지긴 했어도 흔히 강남이라고 하는 말에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함께 포함됩니다.
신사역에서 양재역으로 연결되는 강남대로가 두 구의 경계가 되고, 그러다 보니 같은 전철역이라도 동쪽은 강남구, 서쪽은 서초구 관할이 됩니다. 흔히 강남터미널로 불리는 서울고속버스 터미널과 교통량 분산을 위해 만든 남부터미널이 모두 서초구에 속하고, 경부고속도로의 종점인 양재 IC도 서초구에 있지요. 구 이름이 된 서초동은 서리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서리풀을 한자로 표기할 때 상서로운 풀이란 뜻의 서초라고 한 건데, 예로부터 이곳에서 나는 쌀을 임금님께 바쳤다는 기록을 보아 상서로운 풀은 별을 뜻한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주변 골짜기들의 물이 서리어 흐르는 벌판이라 해서 서리벌이라고 하다가 서리풀로 바뀌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강남구가 분리되고 한강 이북만 남아있던 성동구에서 95년에 다시 광진구가 분구됐습니다. 이때 성동구청이 있던 자양동이 광진구에 속하게 돼서 성동구가 이 청사를 광진구에 내주고 임시청사로 옮겨간 일이 있었지요. 광진은 광나루를 한자로 표기한 건데 광주 가는 나루를 말합니다. 광진구 일대엔 나라에서 말을 키우는 목장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 목장에 있던 화양정에서 화양동 이름이 유래됐고, 그 터가 건국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광진구 동쪽 끝에 있는 아차산성은 남한에선 몇 안 되는 고구려 유적입니다. 광진구는 강북구, 금천구와 함께 가장 나중에 설치된 구입니다. 43년에서 95년까지 50년 조금 넘는 동안 7곳이 25곳으로 늘어났으니 서울이 참으로 급속하게 커졌다는 생각이 드네요.